아버님, 여기서 편히 계시면 돼요. 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아침에 눈 뜨면 흙 만져야 하고, 밭일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인데, 여기선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구나. 너희한테 짐 되기 싫으니 나는 다시 내 시골집으로 돌아갈란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소리세요? 이 나이에 혼자 시골에 가시면 저희는 어쩌라고요?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린다고요?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너희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게 나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지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 제발 내 인생에 너무 간섭을 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아니 아버님, 남들이 보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홀로 되었는데 자식들이 모시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같은 이웃, 평생 교단에 섰던 대전에 사는 75세 박상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니 마치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는 기분이 드네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또 제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공톡 가족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친구 민준이는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이 대화가 마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편히 쉬라는 자식들의 말이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올가미처럼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자식들과 이런 마음의 깊은 갈등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은퇴를 하고 나서 자꾸 이런 생각들이 납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혼자가 되면 외롭지 않을까? 아프거나 힘들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줄까? 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퇴직하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죠. 따뜻한 햇살 아래서 좋아하는 책을 읽고 느긋하게 여행도 다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미안해하는 눈치였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즐거웠지만 헤어지고 나면 더 큰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자식 집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따뜻하지만 불편했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몸은 편해도 마음은 불편했던 기억도 있으실 테고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잠깐이지만 요양원 생활을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 편하게 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곳에서는 제 삶의 템포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획일적인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했고 개인의 자유는 사치처럼 느껴졌죠. 정말 제 삶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의지가 없이 그냥 끌려다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혼자인 게 두려웠지만 함께 산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았죠. 아,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절박함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혼자 살아도 단단하게, 그리고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노후의 방식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처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히 제 오랜 친구인 최지윤 씨와 박민준 씨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갈등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혼자여도
절대 혼자가 아닐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는지 그 진솔한 여정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노후에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노후에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때까지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제 친구 최지윤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윤 씨는 저와 같은 나이 또래 60대 후반입니다. 평생 대기업 임원으로 활발하게 일하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았던 친구죠. 명예롭게 퇴직한 뒤에도 각종 사회 공헌 활동이나 모임에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늘 빈틈없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윤 씨는 뜻밖의 건강 문제로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자 생각지 못했던 마음의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요. 박 선생,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렸는데 갑자기 멈추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속 시원히 이야기할 데도 없고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 왠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지윤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갈등에 빠졌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은 공허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평생을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존재했지 그냥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딸은 자주 찾아와 지윤 씨를 보살피고 걱정했지만 바쁜 딸에게 마음의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도 지윤 씨는 따뜻하지만 불편한 고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려 했지만 예전처럼 의욕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임에 나가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어울리기보다 왠지 모르게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해요. 혼자인 게 두려웠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았어. 오히려 더 고립되어 가는 것 같더군. 지윤 씨는 이 갈등 속에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 바로 외로움이었던 것이죠. 이제 저와 같은 70대 초반인 박민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흙과 더불어 살아온 분입니다. 소박하지만 정직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죠. 그런데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계시는 것이 안쓰러워 자식들이 강권하다시피 해서 도시 아파트로 모시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 도시로 왔을 때 민준 씨는 손주들의 재롱에 마냥 즐거웠다고 합니다. 아들 내외도 바쁜 와중에 민준 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 씨의 마음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 손주들은 참 예쁘지? 근데 걔들은 걔들대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아들 내외는 출근하고 낮에는 혼자 덩그러니 남는 거야. 아파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건물뿐이고 흙 한 줌 만질 데도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평생 몸에 밴 사람인데 여기선 잠자고 텔레비전 보다가 하루를 다 보내야 하니 온몸이 쑤시는 것 같았어. 민준 씨는 도시의 편안함 속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답답함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괜히 짐만 되는 것 같다. 내 생활 방식과 너무 달라서 불편하다는 생각에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야 좋다고 편하게 지내라지만 민준 씨에게는 그 편안함이 오히려 마음의 감옥처럼 느껴진 것이죠. 평생 대가족 속에서 북적거리며 살던 민준 씨에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낮 시간은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민준 씨는 아들 내외에게 나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죠. 아버님, 혼자서 어떻게 생활하시려고요?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자식들과의 팽팽한 갈등 속에서 민준 씨는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지윤 씨와 민준 씨가 각자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문제 제기는 되었지만 반드시 해결책을 알아야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인생 후반을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지윤 씨는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시니어들을 위한 세대 공감형 행복주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젊은 세대와 시니어가 함께 살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는데, 독립적인 공간은 가지면서도 공동의 거실이나 부엌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별난 사람들 다 있네 했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고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계속 보니 다들 표정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활기차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윤 씨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에게도 이런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익숙한 아파트를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의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지윤 씨는 자신의 고립감을 해결해 줄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신뢰가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자식들과의 갈등 속에서 나홀로 시골 생활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혼자서 농사를 짓고 모든 생활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은 강했지만 무작정 내려가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민준 씨는 도시에서 열린 귀농 귀촌 박람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문했던 곳에서 민준 씨는 뜻밖에도 농촌형 시니어 공동체 마을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기존의 농촌 생활과는 다르게 은퇴한 시니어들이 함께 모여 공동 텃밭을 가꾸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교류하는 형태의 공동체였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싶었지. 다들 나이도 비슷하고 농사일도 해본 분들이라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야.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던 농사일도 함께 나누면 더 즐겁겠더라고. 민준 씨는 그곳에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흙을 밟고 싶었던 열망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죠. 이제 민준 씨는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각자의 삶의 단면 속에서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가능성을 접하게 되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갈등을 통해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윤 씨와 민준 씨가 어떻게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최지윤 씨는 세대 공감형 주거라는 새로운 형태의 쉐어하우스를 직접 찾아가 방문했고 그곳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공동체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젊은 세대와 시니어 후배들이 겪는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복잡한 행정 처리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죠.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다들 진심으로 저를 믿고 따르더군요. 제가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예전에는 나의 성공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지윤 씨는 더 이상 혼자만의 공허함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거주를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며 공동체의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갈등을 해결하고 나눔과 기여를 통해 새로운 만족감을 찾은 것이죠. 박민준 씨는 마침내 농촌형 시니어 공동체 마을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자식들을 설득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준 씨는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자신의 삶의 연륜과 농사 기술을 아낌없이 젊은 세대와 나눴습니다. 공동 텃밭을 가꾸는 일에 앞장서고 새로운 작물 재배법을 가르쳐주며 농기구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죠. 내가 가진 게 흙 만지는 기술밖에 없는데 다들 이렇게 필요로 하니 신기할 따름이야. 젊은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고 나는 내가 아는 걸 알려주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니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즐겁고 힘이 덜 들어. 민준 씨는 더 이상 도시 아파트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속에서 찾은 새로운 공동체는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선물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은퇴 후 새로운 주거, 형태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그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립과 성장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혼자여도 절대 혼자가 아닐 수 있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최지윤 씨와 박민준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사는가 하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우리 자신의 선택과 태도입니다. 자식에게 기대거나 간병인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원에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들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나다운 삶, 나만의 방식의 노후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 공동체 마을, 혹은 작은 동호회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고립이 아닌 연결 속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가는 노력입니다. 사랑하는 시공톡 여러분, 이제부터는 당신의 삶을 직접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람 없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없습니다. 인생도 쉼과 움직임이 함께 흐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상에 몰두하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노년에는 여유라는 선물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선물을 맞이하느냐는 개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함께 외로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